안녕하세요, 드마예요. 매번 반복되는 본식 사기. 소비가 일회성이기도 하고 소비 후엔 관심이 줄어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기가 좀 만연한데요. 이건 웨딩이라서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살면서의 모든 것들이 더해요. 사기는 당연히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진 1년 동안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날 하루를 위해서 준비한 이 큰 프로젝트, 이 이벤트가 온전히 끝나기 위해서 사기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업체들을 걸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균 가격보다 낮은 업체는 피하기. 여러분이 일반적인 업체 평균가를 모르셔서 그럴 건데 본식에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평균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회자는 최소 20에서 30만 원, 아나운서나 인기 사회자는 제외예요. 본식 스냅 메인은 최소 70만 원, 본식 스냅 서브는 최소 40만 원, 본식 영상 최소 40만 원. 이건 1인 업체 기준이에요. 아이폰 스냅 최소 20만 원, 헬퍼 25만 원 정도, 뮤지컬 웨딩 일부 기준 1인 20만 원, 부케 최소 15만 원, 본식 헤어 변형 최소 20만 원, 스튜디오 촬영 4시간 기준으로는 최소 35만 원. 이렇게 금액만 듣고 나면 하루 일해서 이렇게 벌면 되게 많이 버는 거 아닌가? 하루에 2탕도 뛸 수 있는데 그럼 엄청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예식이 일어나는 이 1시간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말에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평일에는 사회자분들은 대본 정리, 스냅업체는 사진 보정 및 정리, 영상업체는 영상 편집을 해야 되고요. 뮤지컬 웨딩은 연습이 필요하고 이 외에 그럼 헬퍼님들은 그냥 그 시간만 일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식을 치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진행하는 본식 시간 1시간 외에도 일하는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11시에서 12시 이렇게 끝나는 예식이라 했을 때 헬퍼님은 새벽 5시에 드레스를 픽업하러 가셔야 되고요. 6시에 헤어 메이크업 샵에 도착을 합니다. 신부가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동안 드레스를 다 세팅하고 신부가 메이크업이 얼추 끝나면 드레스를 또 피팅해 주시고 이 드레스를 입음과 동시에 헬퍼님은 이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진 7시간 정도의 업무가 되겠죠. 물론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싸. 뭐든 깎고 싶어. 저도 그래요. 근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다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받고 있고 이게 비싼 게 아니야 라는 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는 만큼 웨딩 업계에도 최저선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선 이하의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는 왜 싸게 하려는 걸 다 막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 업체라 했을 때 요즘 영상 촬영 작가 비용이 평균 20만 원이에요. 편집 비용도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40만 원. 자, 최저 40만 원짜리 업체를 골랐어. 각 20만 원씩 40만 원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내가 대표로 있고 나는 1인 업체야. 내가 편집까지 다 해서 40만 원을 벌면 이 사람은 40만 원을 번 거겠지만 자, 1인 업체가 아닌 이상은 대표가 있고 촬영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이 있겠죠. 직원들은 돈을 벌고 대표는 남는 돈이 없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돈이 남을까? 아직 20만 원까지 받기 어려운 실력을 가진 좀 실력이 모자란 사람들을 써서 10만 원, 10만 원 주고 대표가 20만 원을 먹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 수 있겠죠. 대신에 실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나 이건 진짜 돈 내고도 돈이 낸 게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건 내가 낸 돈이 결국에 부족했던 건 아닐까. 두 번째, 전국 진행 업체 피하기. 한 업체에서 우리는 전국 다 갑니다 라는 곳들은 피하세요. 이건 이 한 사람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각 지에 있는 작가들을 섭외해서 일감만 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출장비를 받는 업체는 괜찮을까요? 출장비를 받는 업체는 여기서 이렇게 다 가시는 걸까요? 그냥 받는 겁니다. 물론 진짜 출장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국을 가진 않아요. 대부분 내가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우리 본가가 부산이야. 부산에 일이 들어왔어? 그럼 출장비를 받고 부산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럼 김에 그냥 본가 들려서 한번 인사하고 올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의 지역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국 다 갑니다 이런 업체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상하다 느끼지 못하는 건 아마 프랜차이즈들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음식점은 재료가 한 곳에서 이렇게 분산돼서 나오고 조리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 조리법은 또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맛을 내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런데 촬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카메라를 다 쓴다 해도 사람이 다 다르고 심지어 조리법도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카메라가 같지도 않아. 촬영 기법이나 세팅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1인 업체가 아닌 곳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퀄리티를 못 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실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법한 업체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선에 대한 교육, 촬영 기법에 대한 교육, 그래서 누가 가던 간에 이 업체에 대한 무드가 깨지지 않게 비슷한 퀄리티를 낼 수 있게끔 엄청 교육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마다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각지에 있는 작가들을 기용하는 업체들은 퀄리티가 더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봤던 느낌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작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가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글이 올라와요. 땡땡홀 땡땡일 땡땡홀 촬영 작가 구합니다. 이런 글이 엄청 올라와요. 우리 업체에서 정규로 일할 작가를 채용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날 하루 일하실 분 일용직 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소위 알바 같은 개념인 거죠. 여기서 또 얻어 걸려지게 되는 게 있는데, 사진을 잘 찍는 작가야. 근데 이날 일이 없네? 심심하네? 한번 이 돈 받고 가볼까? 하면 그 사람은 땡 잡은 거지. 내가 70만 원을 내고 찍었는데 200만 원짜리의 퀄리티를 받았으면 땡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죠. 70만 원을 냈는데 30만 원짜리의 결과물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본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업체들은 조금 피하셔야겠죠. 세 번째, 무한 짝꿍 할인 피하기. 웨딩에는 짝꿍 할인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내가 다른 신부에게 A라는 업체를 소개해주고 신부가 여기에 계약을 하면 각각 할인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소개비, 소개 할인 이런 거죠. 이런 걸 고가 업체에서는 안 하거든요. 오히려 가격대가 낮은 업체에서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우리는 다다익선이야 이런 느낌을 많이 내는데, 여러분이 또 여기서 다다익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웨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들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가 나가는 구조의 시장이에요. 인건비를 다다익선으로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죠. 물론 할 수 있어. 공장 이런 데는 외국인 노동자들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웨딩에서 그럴 거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냥 실력이 부족한, 이 금액을 받지 못할 수준의 사람이 와야 이 가격대가 맞아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1회, 2회 정도 그냥 진짜 소개만 좀 시켜줘요 이런 느낌이면 괜찮아요. 근데 내 금액이 영원히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 다단계야. 여러분 다단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네 번째, 계약 후기만 많은 곳 조심하기. 후기가 많다가 안전하다는 아니에요. 이제 후기의 종류에는 계약을 했을 때 적는 계약 후기, 모든 것들이 완료되고 나서 적는 진행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 후기 할인이라고 해서 우리 업체 계약한 걸 후기로 써줘, 그럼 할인해 줄게 라는 곳들이 있어요. 할인을 해주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 업체는 되게 많이 하네 라는 눈속임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계약 후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끝낸 후 진짜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인을 받으려면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여기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런 점들 때문에 여기가 너무 좋았다 라고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좋았다 인 거야. 결과물을 받았을 때도 좋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체크하실 때 계약 후기 건너뛰세요. 그거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어. 다섯 번째, 커뮤니티 제휴 후기 피하기. 제휴 업체가 아니면 글이 삭제되는 그런 커뮤니티들은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많은 제휴가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엔 정해진 틀 안에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만 접할 수 있고, 눈은 거기에 익숙해져요. 보다 활동을 했을 때 포인트가 제공되는 곳들은 포인트 때문에 좋은 후기를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건 자주 있는 일인데, 땡땡 작가님 너무 좋았어요 이런 후기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같은 사람이야. 근데 땡땡 작가님 최악이에요. 이런 불만글이 올라와요. 아니 좋다며. 좋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포인트 때문에 좋은 글을 올리고 진짜 나 못 참겠어, 너무 화가 난다 하면서 불만 글을 올리는 그런 글들이 꽤나 많아요. 여섯 번째, 중개 플랫폼, 개인 매칭 사이트 피하기. 이제 개인 프리랜서들을 연결해주는 재능 마켓 같은 사이트들은 웨딩에선 피하세요. 전에는 다양한 것들에서 되게 잘 이용을 했었고 문제도 없었고 너무 만족스러웠을 수 있으나, 생각보다 이곳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싸게 올라오다 보니까 혹하는 경우들도 많고, 나는 되게 싸게 잘했다 하면서 좋아하실 텐데 잘 되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개 사이트가 책임져 주지도 않거든요. 그냥 연결만 해줄 뿐이야. 그리고 판매자도 탈퇴가 굉장히 쉬운 곳이다 보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이전에 100억대의 사기를 쳤던 업체, 거기서 후기 진짜 많았어요. 너무나 좋은 후기들이 그냥 가득가득했어. 오래 활동을 했어. 그런데 네, 사기를 쳤죠. 7번째, 계약금이 과한 곳 피하기. 통상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에서 20% 정도, 그런데 절반 이상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지금 전액을 입금하면 더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업체는 무조건 피하세요. 물론 내가 본식이 당장 일주일 뒤야, 그러면 전액을 입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1년 전에 예약을 하는 건데 그걸 다 달래,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자가 아니라 100% 문제가 된다.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거야 하게 되는, 그런 방심하게 되는 포인트들. 사업자 등록증. 이 사업자 등록증 없는 곳 없어요. 사기치는 놈들도 사업자 내고 사기칩니다.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계약서 있는 곳도 사기칩니다. 그래서 나는 계약서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가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주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 사기친 놈이 나는 돈 못 줘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뭐 때려 죽여도 나는 나올 돈이 없어 하면은 어떻게 받을 거야? 못 받아요. 4, 5년 정도 오래 운영을 했어요. 물론 운영이 1, 2년으로 짧은 곳보다는 긴 곳이 안전하겠지만 오래됐다 해서 방심하는 건 안 됩니다. 진짜 안전하다라고 여겨도 괜찮을 곳들은 10년 이상 된 업체들. 근래에 가장 크게 사기친 업체도 4, 5년 운영했어요. 친구가 추천한 곳. 이게 진짜 좋은 업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친구 거 봤는데 진짜 괜찮았어. 그치만 제일 위험한 항목이에요. 본식 사기 업체들은 대부분 폰지 사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짝꿍 할인, 후기 할인 이런 것들로 고객들을 엄청 끌어모아요.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구조로 굴러 가다가 이 쫌쫌따리들이 이렇게 다단계처럼 펑펑펑펑 해서 파이가 이만큼 커지면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본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친구 끌어들이지 않기입니다. 지금까지 사기가 있었던 업체들은 대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많이 저가에 속하는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싸니까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싸진대, 이런 형태로 나도 피해자지만 내 손으로 내가 끌어들이면서 피해자를 더 만드는 구조. 나름 낮은 금액이라서 피해 금액은 적지만 내가 내 친구한테 혹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추천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다라는 사실이 사실 가장 괴로워지는 포인트거든요. 또 본식 전에 미리 터졌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데 당장 나 오늘 결혼식인데 안 왔네?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 영상 찍어줄 사람이 없어. 그것만큼 멘붕인 게 없어요. 또 폐쇄적인 구조상, 그리고 업체명을 밝혔을 때 혹시나 고소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좋은 날인데 뭐 됐다, 이런 마인드들 때문에 피해가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이 업체를 계약한 모두가 다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빠르면 한 달, 늦으면 한 6개월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 채로 이 사이에 피해자들이 더 무한대로 빠르게 증식되고 나서야 터집니다. 분명히 6개월 전에 이미 피해자가 한번 발생을 했어. 이때부터 한 주에 한 명씩 피해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게 커지지 않고 그 6개월 사이에 이 업체를 추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약 후기 쓰면서 추천하는 사람들까지 넘쳐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괜찮겠지, 내 친구가 추천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 주관을 가지고 의심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구독자, 듬뿌기 분들을 위해서 웨딩 관련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고, 업체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격 대비 퀄리티도 보고 업체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도 제가 체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휴 업체를 나름 꼼꼼하게 봤어도 여러분이 이 업체들도 당연히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업체 선정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분 좋은 결혼 준비에 이런 무거운 이야기 괜찮나 싶지만 여기서 사기 당하는 것만큼 기분이 더 잡치는 건 없거든요. 기분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이만큼 기분 나쁠 거 이렇게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셨으면,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바이. 제가 웨딩 단톡방을 거의 한 3년 정도 운영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거, 그게 이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다들 계약하기 전에 여기 어떤가요? 여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이슈가 있을 만한 업체들은 우선 사전적으로 좀 피하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싼 거 좋지, 근데 웨딩에 싸고 좋은 건 없어. 솔직히
웨딩에는 가성비라는 건 없어요. 물론 가격 대비 이 정도는 괜찮다. 뭔가 가심비 이런 느낌은 있는데 가성비는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단톡방에 들어보시면 얘네는 왜 다 정답지가 있는 것처럼 꼭 여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피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년 큼직한 뉴스에 나는 사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방은 진짜 피해가 없었던. 그래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오셔서 살짝 물어보셔도 괜찮을지도